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 후보로 추천하고 한 이틀 만에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것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리스가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는데 이미 거기에 필요한 대의원들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간 유세 현장은 위스콘신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위스콘신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뽑혔습니다. 거기서 아주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그리고 암살 미수를 헤쳐나온 자신의 운과 자신감을 보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해리스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이렇게 빨리 상대가 바뀔 줄은 예측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위스콘신 주에서의 유세에서 많은 군중들도 모이고 그동안 바이든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민주당원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아주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벌써 19 차이가 납니다. 조 바이든은 82살, 트럼프는 78입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59살, 그 차이가 거의 20년입니다. 이제는 나이 가지고 트럼프가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거꾸로 해리스가 노쇠해가는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제 이 유세에서 해리스는 자신을 중산층의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부자의 도구다. 그리고 자신은 낙태 권리의 수호자고 트럼프는 여성에게 이 고유 권리를 못 가지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딱 양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민주당이 그동안 100년 이상 해온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확대하는 그 흐름에서 트럼프와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즉 흑인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링컨의 흑인 해방선은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민권법, 인종차별을 부수는 여기에 미국의 민주당이 앞장섰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트럼프와 싸우겠다. 트럼프는 기득권자다. 또 하나 검사 출신 해리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를 하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하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도 했는데 이 검사를 하면서 사기꾼들하고 거짓말쟁이들하고 많이 싸워왔다 면서 트럼프는 이 성추행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된 이 점을 또 부각시켰습니다. 자신은 검사고 트럼프는 중죄인이라는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의 이 분위기나 선거의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나이나 노쇠함을 이유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나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이제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리스의 등장으로 낙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를 앞세우고 해리스는 낙태 권리를 앞세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탈 조짐을 보이던 흑인표가 해리스를 매개로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표를 해리스가 가져가면은 이게 또 변수가 될 겁니다. 해리스는
어머니가 인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마이카계 흑인입니다. 흑인, 아시아표, 여성표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진영은 이 해리스의 등장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빨리 사퇴할 줄을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 후에 기껏 내놓는 공격이 바이든은 후보를 사퇴할 게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 버리면 해리스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포인트를 아직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치 헌금이 이제 그동안 시들해졌던 정치 헌금이 민주당 쪽으로 막 몰리고 있습니다. 사흘 사이에 1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치 헌금을 가장 많이 모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입니다. 클루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모금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해리스가 되니까 다시 모금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 비욘세는 자신이 부른 노래 프리덤, 이 노래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일종의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이면은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이 되겠는데, 전현직 민주당 대통령이, 그리고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순식간에 다 해리스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시간 단축해가지고 순식간에 해리스가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유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광석화와 같은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이든도 자신이 후보직 사퇴하는 타이밍을 잘 조절한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가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후보직 사퇴 카드를 던짐으로써 미국의 이 대선판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선은 한 6개 주의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쪽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해리스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위스콘신 주에 간 겁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하는 게 대세처럼 됐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역전승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기우니까 세계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만 위대하게 하면 된다, 그걸 위해서 나토도 희생시키겠다, 주한미군도 빼겠다 하는 이런 아주 극히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제 세계가 해리스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치도 한국 정치처럼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